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의 모습 보셨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총 54분간 이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국정 방향과 지난 100일의 성과를 언급을 했는데 이동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모두 발언 원고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대목인 것 같고 특히 이 원래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서로 어떻게 공유를 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조율하지 않고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뽑으면은 국민이겠죠.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국민의 숨소리까지 살피겠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그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쇄신할 건가 이걸 기대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전공법으로 나갔죠. 지난 100일간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쭉 말하자면 이제 성과를 홍보한 건데 듣다 보니까 꽤 그 많은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일부에서 성과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맞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번 제기했던 홍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언론인들의 그 질책을 따라서 개선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 기회라면 한 이제 추석 전후가 되겠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어떤 이제 그 원고나 이런 문제는 워낙 중요한 회견이기 때문에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그 발언문을 써서 네. 프롬프터도 하지 않고 직접 원고를 보면서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회견을 형식을 저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무작위로 인터뷰가 진행됐으니까요. 다소 민감한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첫 질문 자체가요. 지지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3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요. 취임 회견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딱 요것만 보시면 아마 오늘 핵심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첫 질문이요. 이 지지율이었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장현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 제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낮은 자세로 좀 기조가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뭐 지지율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 안 한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중에 선수들은 전광판을 안 볼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은 언제나 전광판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조사 민심을 당연히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그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고 세밀하게 뭐 짚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원인들 이미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 같고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 원인들을 분석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그냥 말씀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원인들 대통령실에서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도어 스태핑 저희가 노란색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윤 대통령이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도어 스태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 스태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딱 한 번 웃었는데 이 도어 스태핑 논란이 되고 있는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웃었어요. 조수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웃음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긍지? 예, 자부심. 제가 지금 최고위원은 사퇴했습니다만 지도부였을 때 대통령과 오찬 중에서도 웃음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 그리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문답이 가능해졌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소통을 위한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출근길 문답이 그만큼 획기적인 만큼 앞으로의 그 방식이라든지 또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인사 실패 등 비판을 마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율 폭락으로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그 관심을 끌었던 인적 쇄신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답변 들어보시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이 답변이 나올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답변, 그런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인적 쇄신하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쇄신 방향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의장님의 이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저런 부분이에요. 국민들이 지지율이 2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국민들은 느끼거든요. 그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큰데 나는 인사를 한번 했으면 믿고 맡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해임할 수는 없고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잖아요. 왜?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께 무엇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작도 국민이었고 방향도 국민이고 목표도 국민이다. 그냥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생각은 좋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뭐 반도체를 자신이 뭐 잘하겠다. 또 원전은 탈원전을 폐기했으니까 원전이 잘 됐다. 이런 너무 소규모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인적 쇄신이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이 안 되니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뭐였을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 옆에 아부하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쓴소리할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채워지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과거에 국민들이 비판했던 것들이 또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인적 쇄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지율 반등을 겪었고 지지율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국민의 의사를 좀 반영하는 어떤 쇄신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민심을 받들겠다, 꼼꼼히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